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정책 완화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5% 올랐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7%, 나스닥 지수는 0.34% 오르며 마감됐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블루칩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주도의 감산 기간 연장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1% 상승한 59.0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이 오늘 6월 말까지 감산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한 영향으로 장 초반 WTI는 59.23달러까지 올라 4개월 내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하원 의장은 브렉시트 3차 승인 투표 개최를 불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브렉시트 합의안 제3 승인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영국 하원 의장은 지난 1604년에 제정된 법안을 이유로 들며 합의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투표 개최를 불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미국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가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에 따르면 3월 주택시장 지수는 62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63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2179선까지 올랐는데요. 218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에 이어나가면서 이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관들 매수세 나타내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4거래 연속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세 나타내면서 다시 753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5개월 내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이 중국 측이 보잉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이 이 돼지 열병을 이유로 중국산 돼지고기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함께 협상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영국의 이 EU 탈퇴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 기주가 공모가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테고요. 반면에 대형마트 종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된 상황인데요.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애플을 중심으로 기술주들도 좀 올랐고요. 또 유가 오르면서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자들을 보니까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5개월 만에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정책 완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5% 오른 25,914.10에 마감을 했고요. 이 S&P 지수는 0.37% 상승한 2,832.94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4% 오른 7,714.4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은 조금 제한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주의 상승을 이번 주에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상승 흐름, 이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 낙관론이 일면서 지난주엔 올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FOMC에 대한 정책 완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월 이 FOMC 회의가 이 19일에서 20일 FOMC 회의가 이 연방준비제도가 FOMC 회의를 여는데요. 이런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사실은 보잉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줬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그런 중국이 중심이 돼서 조금 이 구매에 대한 그런 이 좋지 않은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보잉 항공기 사고 이후에 지수에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애플이 좀 강하게 올랐고요. 애플을 비롯한 블루칩들이 이 보잉의 하락을 상쇄하면서 다우지수가 4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이 다우지수 종가는 지난 1일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10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크게 작용한 부분은 이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점도표 그리고 자산 조정에도 관심이 쏠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상당히 좀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1월에 이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이제 신호를 준 뒤에 뉴욕 증시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가팔라졌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긴축 부담을 더 덜어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FOMC 회의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 자산 축소를 끝낼 것이라는 점은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증시에 좋은 점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발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증세의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발표가 된다라면은 시장의 실망감은 조금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국제 유가도 다시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 관련한 그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잉 주가가 다시 1.77% 하락을 했습니다. 이 미국 교통부가 최근 잇단 대형 인명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 이 안전성을 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과정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영향이 나오면서 보잉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느냐 하락이 멈췄느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왔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난주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었죠. 이 나스닥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의 상승에 힘입어 추가로 올랐고요. 하지만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유용, 독점 횡포 논란, 여기에다가 비공익적 허위 정보, 비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라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내용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3.32%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도이체뱅크 그리고 코메르크방크 합병 소식이 합병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주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독일 대형은행이죠. 도이체뱅크가 경쟁사인 코메르츠방크와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 금융주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됐는데요.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기회가 생겼을 때 전략적인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코메르츠방크도 잠재적인 합병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근 이 두 은행이 다 몇 년간 영업 손실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이 두 은행의 합병이 진행된다면 독일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 메르켈 총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두 은행 합병하면 독일 경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까지도 전해지면서 금융주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유가도 WTI 기준을 59달러를 넘어섰는데요. 뭐 이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특히 오펙이 6월 말까지 감산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이 국제유가 상승의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가 급등에 대한 조사가 미 상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제약 업종들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고요. 뉴욕 증시는 사실은 이 FOM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지만 지속적으로 이 우려감들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도 상당히 좀 빨리 올랐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S&P 500 한 13%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200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분기 상승률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낙 좀 빨리 올랐기 때문에 우려감들에 대한 모습들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집중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FOMC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나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측이 보잉의 운항 중단을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미국 측이 이 돼지 열병을 이유로 중국산 돼지고기를 압수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복성 조치다, 이런 의견들 나오고 있던데 미중 협상에 좀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막판에 좀 힘겨루기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무역 정상회담이 6월로 연기됐다는 이런 소식들도 나오는 가운데 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돼지고기를 압수했다라는 부분은 좀 기싸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중국산 돼지고기를 압수한 게 이 중국이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중단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고요. 사실은 돼지고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에서 관세청, 농무부에서는 이 압수된 돼지고기 지금 한 454톤 정도를 압수를 했는데요. 압수된 돼지고기 ASFP 감염 물량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 감염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ASFP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바이러스는 맞습니다. 치사율이 100%고 이 100%인 바이러스형 돼지 전염병으로 백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 문제가 지금 중국에선 8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8월에 28개 지역에서 ASF로 우려되는 돼지 100만 마리를 중국에서는 도사를 하면서 이 ASF를 국가 1급 전염병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8월에 도사를 했고 발생을 했던 게 지금 발표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게 보복성 조치 아니냐, 라고 이제 전문가들 분석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국이 지난 10일이었죠.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을 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 사망하자마자 이 사고 기종인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바로 중단을 했고요. 사실은 보잉에 대한 운항 중단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 눈치를 좀 많이 봤었을 텐데 여기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운항 중지를 선언하자 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호주, 싱가포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까지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하면서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운항 중단이 지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전 세계의 이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을 이끄는 모습이 상당히 좀 미워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은 잘 됐다라는 핑계를 삼아서 이번에는 돼지고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역 협상이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꼬투리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은 미국의 항공 안전 이슈,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식품 안전 이슈를 들고 나와서 서로 좀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이 산업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브렉시트 이후에 이 홀란드의 여파로 영국의 기업들이 올해 투자 규모를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영국 경기 상황 불황보다도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이 EU 탈퇴,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영국 정치권에 대한 산업계 불만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데다가 브렉시트가 연기가 되더라도 얼마나 늦춰질지가 알 수가 없어서인데요. 오는 29일 예정대로 EU를 탈퇴할 것으로 믿고 준비를 했던 영국 기업들은 이 예상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 불황도 좋지 않지만 더 좋지 않은 건 이런 불확실성인데요. 영국 정부에서는 노딜 브렉시트 시에도 EU 수입품 중 82%는 무관세를 유지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이 브렉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100% 무관세였는데 이 농가 보호 차원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양고기, 유제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식료품 소비자 가격 당연히 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세를 유지를 하는데 완성차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물려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영국에서 엔진을 생산을 하게 되면 엔진을 생산을 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대륙에 좀 인건비가 싼 곳으로 가서 공장에서 완성차를 다시 만든 다음에 그 차가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관세가 2번이나 부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무관세였는데 이렇게 관세를 2번이나 물게 된다라면은 생산하는 이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기업들까지도 이 가격에 조금 민감하게 좋지 않은 그런 악재들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국 산업계에서는 조치들이 조금 더 잘 해보자, 좀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의도로는 시작을 했지만 변동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나오면서 이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도 민감한 산업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일부 제조업계에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 경고음이 나온다라고 전했고요. 여기에다가 또 이번에 발표된 관세가 임시 조치여서 언제 바뀌고 또 그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브렉시트를 준비하기에는 몇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작은 회사, 큰 회사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이 준비하기는 시간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는 고사하고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야 될지 한 정책 수립 자체도 수립 자체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EU가 영국 수입품과 수출품에 WTO 기준대로 예외 없이 일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까지 후폭풍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EU의 말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야 될지 영국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조금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기업체 회장들 그리고 산업연맹, 사무총장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경제 쪽 관련된 목소리들도 상당히 좀 어렵다,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경제 자체도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기업들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까지도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 물가 자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물가 충격 상당히 좀 크게 미칠 전망입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뿐만이 아니라 이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얼마나 늦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3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큰일이 없으면 산에를 가는데 지난주에 산에를 갔더니 아직 봄이 완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석으로 좀 쌀쌀한 바람이 붑니다만 그렇죠? 이제 봄을 아쉬워하는 이제 가는 겨울을 아쉬워하는 꽃샘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 바람 또한 신선하게 느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시장도 지난주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과연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받을지의 어떤 분기점이었는데 그 분기점을 꽃샘추위 마냥 아주 가볍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지난주까지 어려웠던 점은 다시 겨울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꽃샘추위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제 진입하느냐 하고 무엇을 매수하느냐를 검토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도 아직은 불안한 모습은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면서 이제 재차 상승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주목받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 주가 이 공모가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 IPO라고 하죠. 신규 상장 종목분들에 대한 투자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증권회사에서도 이 신규 공모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계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청약을 하는데요. 그것을 그분들의 하는 말씀이 다소 힘들고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 점에 큰 매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이들 종목분들이 많은 물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만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신규 상장했던 IPO 기업들이 많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IPO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보이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제 현재까지 IPO 올해 들어서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 상장된 종목 모두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통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상승한 종목이 4종목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웹캣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고요. 2월 달에는 첨보와 셀리드, 3월 달에는 에코프리비엠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상장한 이후 40%에서 90%가 넘는 초고속 상승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3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신규 상장됐고요. 그리고 유틸렉스, 비피도라는 종목이 3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이들 종목들은 90%에서 150%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신규 상장 종목은 올해에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안전하면서도 고정된 수익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이 신규 상장 종목에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해 이 코스닥 벤처기업이 출범하면서 다소 거품이 끼어서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요즘은 공모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각 증권사에서 공모가를 산정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에 상당히 신중하게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 IPO 시장이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따라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 신규 상장 종목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못했던 종목군들이 올해 신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에도 투자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이 최근에 안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 종목들이 좀 그런데요. 실적 부진 때문에 투자 심리도 좀 약화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는 철저한 실적 장사가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이미 연초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요, 같은 업종, 같은 테마라 하더라도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종목을 선정하실 때 펀더멘탈, 그 기업의 실적을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전략을 꼭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대형마트에 대한 위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세계 굴지기업이었던 여러 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로 흥했던 대우그룹이 그렇죠 공중분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중국 증시는 폭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 중국 증시 여파로 인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그 항공회담이 개최되면서 운수업중대 그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대형마트 업종들의 그 고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4분기에는 엄청난 실적 악화 우려로 인해서 지난해 조정을 받았던 이 대형마트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면세점 업체는 중국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는 실적 악화 지속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망이 계속 아직 또 어두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대형마트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국내 그 대표 기업이죠.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적 악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신규 상장 준비를 했던 그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을 철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이 대형마트 업체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마트 산업군에서도 이 기존의 영업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온라인 마케트를 강화라든지 신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마트 중에 하나인 이 이마트는 지난 4분기 매출이 3조 5,895억 원, 영업이익이 61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9%, 우리 영업이익이 무려 58%가 넘는 영업이익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또 하나의 그 대표주자죠. 매출액이 7.6%, 영업이익이 무려 73%가 급감하는 그런 실적 악화가 올 1, 4분기에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홈플러스 리츠의 경우는요, 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임대 수입으로 해서 보통 고정 수익을 한 7%대의 고정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리츠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 리츠가 상장 철회, IPO를 철회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7%의 배당을 투자자들한테 리턴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상장을 연기하는, 철회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이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올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체결의 경쟁도 첨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들 대형마트들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온라인 영업을 강화한다든지 사업 구조조정을 개편한다 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이 점을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갑자기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적도 지금 목젖이 부어가지고 따끔따끔거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도 이 환절기 건강관리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은행에 넣어가지고 어떤 고정적인 수익을 올리기보다 좀 더 리스크는 있지만 좀 더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유도 좀 더 편안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한층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도 이제는 지난주까지 다소 불안했던 장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에는 현금과 주식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5대5 정도의 전략을 드렸다면 이제는 서서히 주식에 대한 편입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이 금주에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 포인트 살짝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자, 지난 1월달과 2월달에 엄청난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 3월달 들어서는 떠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그동안 연속 매수에 따른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떠나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 환율 동향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전일 원달러 환율 동향이 5원 20전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1132원 10전입니다. 여전히 1130원대입니다. 물론 1130원대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130원대에서 여기서 픽스돼야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저는 1130원이 아니라 1120원, 1110원대에서 움직이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환율 시장이 좀 더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지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해 주는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부터는 사실 원달러 환율 동향이 더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래량입니다. 주가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거래량이거든요. 자,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음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 거래량이 2억 5천만 주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의 2배 가까운 5억 주대의 거래량이 유입돼야 된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야지만 지난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연중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죠. 5개월 내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격세 직감을 완전히 미국 시장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도 미국과 시장과 같이 신고가 행진을 펼칠 수 있으려면 역시 거래량의 유입 여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거래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자신 있게 배팅 전략을 세우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역시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요새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노딜로 끝난 이후에 과연 미국과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화해 물꼬를 트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의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미국이 요구하는 많은 부분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다 하는 의견 외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계속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제가 방송을 하기 조금 전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간 이 서울경제TV에 나오셔서 좋은 진단을 해주셨는데 역시 FOMC 회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9일과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3시에 발표를 합니다. 자, 금리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산 축소 동결을 언제 하느냐, 이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라는 게 뭐죠? 올해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것이냐, 내년도에는 몇 번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한 번 정도 할 것이라는데 이 점도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 번 할 것인지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렇죠? 순풍에 돛단 듯이 미국 증시를 포함 전 세계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완전한 상승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작을 본다면 저는 하단에 2050, 상단에 2300. 그러니까 위아래로 한 1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 정도 폭을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있습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죠. 역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업황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이 반도체의 대명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종합지수의 상승은 그렇죠.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별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업종과 테마를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 면세점 업체들입니다. 이 면세점 업체들이 또 하나 핫한 점이 뭐냐? 가격이 싸다는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지난주 말부터 금주에 들어서 어제도 강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제 바닥 탈출의 신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세하게 종목을 언급해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업체 하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이고요. 면세점 업종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유통주입니다. 중국의 유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유커들이 국내에 아직 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한중 항공회담에서도 운수업의 증대에 합의를 했다는 점은 이제 곧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이 중국 관련 유통주들, 화장품도 포함이 되겠고 여러 가지 그 부품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들이 포함이 되겠죠. 눈여겨보셔도 그렇죠. 음식료 업종하고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겠죠. 이 유통주들 역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 영화 산업 같은 이번에 승리 사태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들이 아주 된소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옥석이 갈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JYP가 국내 엔터의 황제 자리로 등극하면서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시피 이 영화관 관련주들도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 관련주들도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 유가가 지금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상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산 합의를 1개월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도 정유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WTI 원유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유럽의 브렌트유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정유주들, 정유 3인방 있죠?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유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커요. 그래서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번 주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들 테마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이제 서서히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종목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해진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7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2도에서 많게는 16도까지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날이 쌀쌀한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오전에 서쪽부터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는데요. 서쪽은 나쁨, 동쪽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동쪽을 비롯한 남부 곳곳은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호기, 건강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20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22도, 속초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0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눈이 함께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아침 기온이 평소보다 다소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